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EFT 특강 5번째 시간으로 심리적 역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역전이란 의식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도리어 문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EFT를 통해서 치유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확언이라고 하죠. 확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에는 심리적 역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말할 때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왕을 차지하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하면 그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에 따르는 또 책임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막상 그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해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무의식에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치유나 또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겠다 라는 확언을 가지고 EFT를 한다고 쳤을 때 실제로는 이 무의식에서는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겠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돼서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싫어. 시간 여유도 없고 밤낮도 없이 일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몸이 약해서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쓰러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고요. 또 만약에 돈에 대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나 돈 자체에 대한, 돈은 뭐 추악한 거라든지 돈은 고생 해야지 벌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돈을 1000만 원 번다는 이 소원을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고 저항감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을 벌겠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네가 어떻게 갑자기 1000만 원을 벌어, 말도 안 돼,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확언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내 지금 현재 상태에 있었을 때 간격이 너무 커버리면은 이것이 그 심리적 역전을 굉장히 많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확언을 딱 했을 때 저항감이 최소한도로 들도록 목표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뭔가 확언을 했을 때 부정적인 마음이나 저항감이 들면은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언의 규칙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확언을 했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인 시크릿에서도요, 거기에 핵심 그 원리 중에 하나는 feel good, 즉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건데요.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소원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확언이나 소원을 떠올렸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들고 뭔가 저항감이 든다는 것은 이미 그 시크릿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언을 하든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저항감들을 줄여주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들면요. 만약에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한 사람이 된다. 이런 확언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는 또 이런 부정적인 마음, 심리적 역전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고칼로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서 나는 날씬해지겠다라는 이런 확언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맛없는 음식만 먹고 배고픈 고통 참으면서 사느니 그냥 이대로 실컷 먹으면서 뚱뚱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그리고 또 날씬해지면 옷 다시 새로 다 사야 해. 그 돈이 많이 들 거야.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이건 더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갔는데 성추행이나 성학대를 받은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면 남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이런 그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만성적인 질병이나 난치병,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 또 심리적으로는 뭐 계속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말로는 내가 빨리 나아야지, 빨리 낫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나는 빨리 암이 나아서 일도 하고 건강해지고 싶어 이렇게 확언을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아주 힘들고 또 죽지 못해 살아온 또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밥벌이를 위해서 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일을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병에 걸려서 내가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집에서 쉬어도 되는 상태로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돈 벌러 이제 나가려면 그 지옥 같은 직장에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암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또 뭐하러 살아. 또 나는 살기 싫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고요. 저의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이 이제 직업군인을 했었어요. 저를 이제 만나기 전에 20대 때. 그때 이제 직업군인을 하면 이제 뭐 돈도 이제 많이 주고 이제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을 자기 상태로는 못 가니까 군대에 가면 대학을 보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간 거예요. 직업군인이 됐는데 가 보니 자기 적성하고 좀 너무나 안 맞는 거죠. 막 산을 계속 타야 되고 또 뭐 대학도 뭐 3년인가 전 군인을 해야지만 바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보내준다는 걸 알고 남편이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본인 적성하고 너무나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어리고 순진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군인의 옷을 벗겠다는 말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다리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하기 싫은데, 그 명령 하달의 그 딱딱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20대 초반의 그 순진한 청년이 얘기는 못하고, 자기 다리를 그렇게 이제 부러뜨리면서 결국 군대를 제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무의식을 좀 보면. 그래서 어딘가를 크게 다치고 사고나 사건 이런 거 휘말리는 것도 자신의 무의식 속의 그 마음들을 보면
이런 심리적 역전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역전을 치유하는 것이 EFT로 큰 효과를 보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심리적 역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으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그렇게 적어보시고 다음 질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해결되면 좋은 점만 있지 나쁜 점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결혼을 이제 40대 중반에 하고 이제 시험관을 4차례 하고 자연심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는 걸 너무너무 바란다고 말로 하고 그 많은 돈과 시간과 여러 가지 막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시험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아기를 낳고 싶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 내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는 임신이 돼서 건강한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면 임신이 돼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을 때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써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번잡스러운 걸 싫어하는데 아기가 생기면 계속 아기와 하루 종일 있어야 하고 나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유산을 몇 번 이제 하고 막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면서 관절이나 막 발바닥 통증 이런 것들이 막 심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지금도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고 막 몸이 아픈데 아기를 키우다가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남편과 내가 이제 이렇게 풍족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기를 키우면서 부족해져서 돈이 쪼들지도 몰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아기 키우느라 내 공부하고 커리어를 경력을 쌓을 시간이 줄어서 경력 단절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또 결정적인 어떤 거부하는 마음은,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이 이제 퇴사를 하면서 남편이 퇴사해서 지금 직장이 없는 마당에 뭘 믿고 애를 키워? 나는 남편을 못 믿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임신을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면하고 많이 이제 정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아기가 생기거나 낳은 건 아니지만 이런 심리적 역전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됐기 때문에 뭐 아기를 낳든지 아니면 입양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생기면 낳는 거고 뭐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아기를 정말 원하면 입양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역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역전을 치유할 때는 이런 이제 수용 학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무의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날좀 두드리면서 내 무의식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런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역전 역시 충분히 수용해주고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지 한번 청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항한다면, 저의 예를 들면, 저도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고 풍족하게 벌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안에 심리적 역전은 나의 뭐 내담자나 고객이 너무 늘어나면 내가 피곤해져서 스트레스 받을지도 몰라. 그런 이제 저항감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심리적 역전을 제거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내담자를 꼭 많이 받고 고객을 많이 받아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1대1 뭐 상담 대신 그룹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나 책을 쓰고 또 블로그 등을 통해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인쇄 수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 실력을 키워서 해당 상담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외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서 한 가지 문제밖에 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고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루트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되게 좁아지고 나의 가능성을 아주 많이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역전을 찾아보고 그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지를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저항감이 훨씬 덜해지는 확언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EFT를 통해서 효과를 또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날짜로 EFT 특강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